들을 찾기 위해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의 산속을 무작정 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안 계세요. 한참을 헤맨 끝에 겨우 만날 수 있었다. 민간 의술인 권혁조 씨. 독초로 약을 할 수 있다는 게 네. 사실인가요? 뭐 그럼요. 예. 예. 독도 법제를 잘하면은 굉장히 우수한 그 보익제가 돼요. 예, 몸을 보호하는 그런 약이 됩니다. 그럼 지금 이 산에 그 약이 될 수 있는 독초들이 많나요? 많이 있죠. 예. 풀로밖에 안 보이는데. 뭐 그렇죠. 보는 사람의 어떤 식견의 차이죠. 무엇보다 궁금한 건 독초의 실체, 그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아니 왜 안 보일까? 응? 풀이 덮여져서 안 보이네. 쉽사리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독초. 그를 따라 산속을 헤매고 또 헤매는 동안 시간이 얼마나 흐른 것일까. 점점 지쳐가는 제작진. 그 풀인 것만 같은데 그때 천남성. 드디어 발견. 전국의 산 숲속에 자라는 여러의 사리풀 천남성 맹독성 식물이다. 이게 독초예요? 예, 이게 독취 천남성. 보기는 잘 모르겠는데. 구분이 안 되죠. 예,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구분하기 힘들어요.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실망스러운 모습. 독이 들긴 했을까? 먹으면 생으로 다 혀만 대도 혀가 말리고 그래요. 아 정말요? 예, 뭐 응급실로 실려가는 경우도 있고 뭐 그래요. 정말일까? 이렇게 좀 덩이 뿌리예요, 이렇게. 동물 같은데 요건 아직 어린 이거 1년생이라 갖고 아직 뿌리가 좀 작죠. 그럼 이 뿌리에도 지금 독이 있죠. 이거 지금 요 정도만 생으로 드셔도 성인들은 사망은 하지 않아요. 풀 한 포기에 사람이 죽는다니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데 지금 저 뿌리를 이렇게 혀에 댔을 때도 반응이 있어요? 반응이 있죠. 당연히 있어요, 반응이. 혹시 혀가 말리고 네. 말이 안 나오고 그래요. 혀가 말려요. 그럼 씹었을 때요? 아니면 혀가 그 경직이 돼 갖고 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럼 저희가 혹시 이렇게 뭐 실험을 이렇게 혀에 뭐 해보세요, 뭐 이제 비 선생님 해보시면 되지. 네, 해갖고 네. 씹었다가 말려서 병원에 실려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만 넣어봐요, 조금만 드셔보세요. 조금만. 그 정도로 이렇게 독한가요? 네. 반신바리. 아무래도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믿기지가 않는 상황. 살신송인의 취재 정신으로 실뿌리를 살짝, 아주 살짝만 대보기로 했다. 어지러운 거예요? 아니요. 어지럽진 않고 근데 입이 좀 화한 느낌이 드는데. 극소량만으로도 독성이 느껴지는 천남성. 부자는 이제 이쪽에 또 다른 종류의 독초를 발견했다. 고놈하고 비슷해요. 요놈하고 지금 이 생긴 모양도 비슷하고. 부자라고 불리는 이 식물은 미나리 아제비과에 속하는 덩이뿌리로 오랜 옛날부터 암살에 주로 이용되었다는데, 아 이 식물이 부자 식물이에요? 네, 오두라고. 독초 중에 독초, 부자. 그 독성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옛날에 사약 내릴 때 주재료로다 부자하고 초를 주로 썼어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흔히 보았던 조선시대의 사약이 바로 이 식물을 끓여 만든 생부자탕이다. 내장을 모두 망가뜨려서 피를 토하고 고통스럽게 죽게 했다는 무시무시한 약. 부자 이독이 더 강하죠, 저거보다는. 아 그래요? 네, 더 강해요. 이건 혀 것도 되면 안 되겠네요? 생거일 때 되지 않는 게 좋죠. 아 정말요? 피부에 닿는 것조차 위험한 부자를 먹어보기까지 했다는 권혁조 씨. 죽을 뻔했어요. 조금 먹고. 제가 먹을 때 느낌이 어떤 느낌인가요? 그러니까 알이면서 뜨거워요. 느낌 자체가. 그리고 통증이 굉장히 심하죠. 그는 어쩌다가 독초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 산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또 약초하고도 친하게 친숙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독초도 또 쉽게 접하고 그래서 알게 됐죠. 뭐. 썩고 이제. 독초를 찾아다니다가 죽을 뻔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데, 어떤 역할을 쓰는 거예요? 초의 종류는 몇 가지 정도 될까요? 독초 지금 맹독성 분류해놓은 게 한 100여 종 이상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산에 그렇게 많나요? 많죠.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독초만 자그마치 100여 종.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이 우리 강산 전역에 흔히 자생하고 있다는 것. 그나저나 이 맹독을 가진 유독식물이 어떻게 약이 된다는 것일까? 어린 아이들 오줌. 네? 오줌에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또 소금물에 담가서 한 1년 정도 삭히기도 하고. 오랜 설득 끝에 독초 중화 비법, 그의 집안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비방을 일부 공개하기로 했다. 이게 이제 진이 이 안에서 이렇게 진이 많이 나와요. 이 진 자체가 이게 독이에요. 그 흐르는 물,
흐른 물에다 3일 동안 담가 놓으신 다음에 꺼내갖고 말렸어요. 말리면 되는 거예요. 아기 오줌에 담가 놓았던 부자를 검은 콩과 감초물에 3시간 동안 끓여서 다시 흐르는 물에 3일 동안 담갔다가 말린다. 그 과정에서 독성이 신경통에 좋은 약성으로 변한다고 한다. 오랜 시간과 손길을 필요로 하는 독초 중화법. 그는 약을 만드는데 왜 하필 독초를 고집하는 것일까? 그 일반적인 약성에서 순한 약성에서는 그 약효가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그 독초를 법제해서 그 약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초는 미량으로도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어서 일반인들에게는 여전히 멀고 두려운 존재다. 별의 별 독을 다 찾아 헤매던 제작진이 발견한 이 기묘한 사진의 정체는 벌술. 사진 속 벌술의 주인공을 찾아라. 대구 팔공산 양봉인 진기종 씨. 그의 벌술의 정체를 캐려면 무장은 당연지사. 그런데 네? 얼굴만 쓰고 딴 데는 소외도 할 수 없어요. 이건 좀 아프면 되는 거고. 이게 뒤로 가게. 어휴, 그래도 여자 제작진은 봐줬다. 얼굴은 칼이란다. 아버님이 쓴 것처럼 그거 좋은 거 좀 주시지. 아버님 쓴 것처럼. 투쟁 끝에 얻어낸 감격스러운 양봉옷. 그가 참 입기 어렵다. 대체 벌술이 뭐길래 30분간이나 옷 입느라 실갱이 진을 다 빼버린 제작진. 어쨌든 준비 끝이다. 곤충이 두려워한다는 쑥 연기도 피워들고 자 드디어 출발. 드디어 사진 속 벌이 있다는 곳에 도착했는데 이곳의 벌들은 평범한 꿀벌이 아닌가? 분재기 좀 뿌려야겠다. 네, 꿀이 이렇게 다 봉해져갖고 안에 있잖아, 그죠? 네, 이렇게. 꿀이 참 되더니 꿀 보이죠? 먹고 싶죠? 네, 이렇게 찍어 먹어보세요, 저 뭐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뭐 꼭 저기 뭐 땅콩 같은 게 하나씩 있죠, 그죠? 네. 예, 요게 왕대라 그래서 여왕벌이 태어날 번데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들어가 있죠. 네. 그 일벌이 턱에서 인두샘이라는데 일벌의 그 턱에서 노열제를 분비해가지고 요 안에 있는 여왕벌 그 어린 추한테다가 계속 그 젖을 주는 거, 젖을 준다라고. 아 그럼 혹시 벌술 속 벌은 여왕벌? 이렇게 볼로 술을 담근다는 게 이 꿀벌로 술을 담그시는 거예요? 아, 꿀벌은 안 담궈요. 이 꿀벌 독은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말벌에 비해서 그 한 500분의 1. 그러니까 이 꿀벌 500마리 정도의 독을 모아야 그 말벌 한 마리. 말벌 독으로 담근 술. 말벌은 벌 중에서도 가장 독이 강한 벌. 쏘인 즉시 심한 통증에 급성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서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데 진짜 벌술의 벌 말벌을 잡아서 술을 담가주겠다는 진기종 씨. 그러니까 말벌은 어떻게 잡느냐? 근데 말벌이 아까 위험하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매우 위험하죠. 창문 닫아야 되지 않나요? 소에 땀 죽는 거 이게 저 죽음을 무릅쓰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호언장담하며 말벌집 가까이 다가가는데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돌발 사태 발생. 하, 말벌에 쏘이고 말았다. 약간 쏘였어. 정말요? 약간 삭삭삭 치면. 건드려서 화났다, 야. 그런데 예상외로 멀쩡한 진기종 씨. 쏘여가지고, 보시다가 네, 말벌한테 쏘여가지고, 딴 사람 같으면 죽었어요 벌써. 이게 심장이 있는 근처이기 때문에 이 양봉 안 하고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응급실에 실려갔거나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붙지는 않았네요, 다행히. 난 그러니까 면역이 약 바르고 그 항생제 먹어야 되는데 항생제가 아니고 뭐야 항히스타민제 해독제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영사아버지 야, 그거 파스 바르시죠. 좀 발라줘야지 안 돼. 물 파스 바르시는 거예요? 예. 나는 이 벌을 오랫동안 키웠기 때문에 살아있지. 아주 약이라서 엄청. 이거 면역이 된 거 딴 사람 같으면 다른 사람 같았으면 벌써 이거 진작 호흡을 죽었어, 못 해요. 호흡이 안 돼. 첫째 호흡이 안 돼. 열이 막 나니까. 금방. 금방 스쳤어요. 그런데 치면 쏘잖아요, 그래. 말벌술을 만드는 건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상황? 제작진의 실망하는 표정을 볼 순 없다며 그가 어딘가에서 잠자리채를 가져온다. 제시도. 아, 말벌 생포 성공이다. 이게 굉장히 사나워요. 그래서 이걸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벌려가지고 딱 찌르면 기절한다고요. 딱 아프니까. 딱 기절을 시킨 다음에 끄집어내가지고 핀셋. 죽진 않아요. 살았잖아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막 그냥 물을 덤벼들잖아, 그죠? 그럼 요런 걸 붙들어가지고 술에다 그냥 담그면 되는 거야, 담그면. 담궈가 이렇게 담궈 놓으면은 이게 죽으면서 독액을 쭉쭉쭉 분비하는 거지, 이렇게 이게 독액을. 이게 죽으려고 막 발버둥 하잖아, 그죠? 한 대짜리 요 꿀병에다가 40마리. 너무 많아도 안 좋아요. 너무 많아도 안 좋고 적어도 안 좋고 제일 좋다는 게 40마리거든요. 잡은 말벌로 술을 담는 것은 의외로 간단하다. 1.8리터 병에 말벌 40마리와 소주를 부어 밀봉하면은 끝. 참는 사람이 우선 많고 고혈압 같은 경우에 이걸 말벌독 술을 갖다가 꾸준히 그 복용하면은 혈압 높은 사람들이 혈압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독이 퍼지는 거죠. 독이 안 먹으려 했었는데 안 되겠어요. 이게 어떤 약이에요? 항히스테민제, 해독제. 열이 올라 결국 해독제를 먹어야만 했던 진기종 씨. 그때 제작진은 그 해독제에 대한 신기한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저기 그냥 일종의 그냥 요거는 소화제고 이제 그 약을 흡수시킨 소화제고 요거는 이제 벌에 대한 것에 이제 먹는 약인데 요것이 독사의 성분이 들었다고 그러더라고 의사가. 아주 0.0. 몇 미리 아주 많이는 넣지는 못하고 약은 대소량이라고 그러더라고. 0. 독사 독으로 만든 약. 그러니까 0. 몇 미리 해가지고 약을 냈는데 그러면서 선생님 독사 물리면 죽잖아 하니까 독사에 물리면 죽지만 독도 잘만 이용을 해서 먹으면은 최고의 넘버원 식품. 내가 정인이니까 내가 그렇게 먹었으니까. 뱀독 또한 약이 된다.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무시무시한 뱀독. 확인하기 위해 30년간 뱀과 함께 살아온 장경석 씨를 찾아갔다. 뱀들로 가득한 그의 집안. 적당한 습도가 조절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독사. 좋기 400마리가 넘는다는 뱀들, 그중 한 마리를 자랑스레 꺼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살모사. 사람도 놀랐지만 낯선 인간의 등장에 긴장한 듯 보이는 뱀. 여기 이제 까마모시. 독사로 가장 잘 알려진 살모사는 화살총 머리 모양이 특징이다.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며 맹독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 뱀이면은 손발에 물리면은 심장하고 멀거든요. 그런 조치를 하면은 이런 살모사 종류에는 그래도 그렇게 치사량이 그렇게 없어요. 살무사의 독은 독도 아니라는 장경석 씨. 또 다른 뱀을 꺼내 보여주는데 이 녀석의 정체는 7발 만에 죽는다는 칠보사예요. 그래서 쉽게 해서 저 아프리카에 있는 코프라, 독과 일명 뱀 중에 맹수라고 불린다는 7.4다. 잘생겼죠?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고산지대에 서식하며 한국에 사는 독사 가운데 가장 독성이 강한 뱀으로 알려져 있다. 곧 7.4 포년의 공격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화가 나면은 자기 몸 길이의 3분의 2를 넘는 먼 곳에 저까지 순식간에 물 수 있다는 녀석. 그러면 상상을 초월하는 강도의 독이 퍼지게 되는데, 뱀 독은 독사의 종류에 따라 구분된다. 신경독을 가진 7.4에 물리면은 온몸이 마비되어 호흡곤란으로 사망. 출혈독을 가진 살모사류에 물리면은 혈관 조직과 내장이 망가져서 사망에 이르고 만다. 그렇게 우리나라 까치살모사한테 물려봤고 또 살모사한테 물려봤고 또 쇠살모사한테 물려봤거든요. 근데 저는 살모사나 쇠살모사는 물려들어는 아주 강하다고 자신한다고. 까치살모사 한번 물렸는데 그것도 한쪽 이빨이 물렸어요. 물려가지고 내가 거의 혼수 상태에 갔다가 순간에 깨어났거든요. 아하, 이게 내가 제대로 물렸으면 죽었겠구나. 그러나 뱀 독은 이미 오래전에 그 약성도 확인되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신약 개발이 한창이다. 이미 혈액 응고 방지제로 사용되고 있기도 한데, 장경석 씨 역시 뱀과 함께한 오랜 세월 동안 몸으로 익힌 뱀독 활용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다. 살무사의 독을 채취하는 상황.
실수라도 했다간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긴장된 순간이다. 한 번 뿜는 독의 양이 그리 많지도 않은데 요 양이면 혈관 가까이 요 주면은 심장 가까이 주면은 아마 죽을 것이고 2마리 분량이니까. 바로 그때 선생님이 제가 이 독을 먹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물에 타면 갑자기 채취한 뱀독에 물을 타는 장경석 씨. 뱀독을 정말 먹기라도 하려는 것일까? 그냥 마신다고요? 돌발 상황. 말릴 새도 없이 순식간에 뱀독을 마셔버린 장경석 씨. 괜찮으세요 지금? 뭐야? 나는 먹어봤습니다. 괜찮으세요 지금? 아, 옛날에도 먹어봤으니까 먹는 거지. 안 그러면 내가 여기서 황천 갈라고 먹겠어요. 다 먹어. 직접 드시는 거예요? 위험할 수도 있는데. 아니죠. 나는 뱀에 독을 뭐 내수도 생길까 그런 개념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먹거든요. 정말 괜찮으신 거죠? 야, 괜찮죠. 소화기관에 들어가는 뱀독은 독성을 발휘하지 못한다지만 자칫 죽을 수도 있었다. 독성이 있어야 약성이 있는데 독을 적당히 잘 쓸 때는 약이 되는 것이고 그 독을 또 원인도 모르게 또 잘 못 쓰면은 그거는 진짜 독이 돼서 사람을 해치는 것이고. 동전의 양면처럼 두 얼굴의 독을 자유자재로 쓰는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 누군가에겐 약도 독이 되고 또 어떤 이에겐 독도 약이 된다는데 다만 누구에게나 목숨은 하나. 독이든 약이든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식용으로 하는 종은 한 3,600여 종이 됩니다. 우리나라 국립농업과학원에서도 최근 식용 곤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약으로 쓸 수 있는 경우는 뭐 굼벵이를 비롯해서 몇몇 곤충들이 그 약으로는 복용하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식용으로 가능한 것은 지금 현재는 그 메뚜기 한 종입니다. 우리가 메뚜기를 먹는 것처럼 나라마다 곤충 요리를 만들어 먹고 있었는데 즐길 수 있는 맛과 영양을 가진 좋은 식재료로 인정받은 것. 국내에 특별한 곤충 요리가 없을까 수소문하던 제작진. 제보를 받고 간 곳은 깊은 산속. 곤충 요리가 여기에 있다고요?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 아니 저 설마 저게 재료? 마음의 준비를 했지만 막상 재료를 보니 난감한데. 이거 어떻게 먹나요? 먹을 수 있나요? 오 마이 갓. 이거는 왜 따로 이렇게 빼놓으신 거예요? 오늘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 술안주 좀 만들어 주려고요. 아 이걸로 안주를 해요? 네. 굼벵이로 안주를? 곤충 요리의 1단계. 재료 깨끗이 씻기. 요거 튀겨서 먹고 술 먹으면 술이 안 튀어요. 적당한 크기의 굼벵이를 골라낸 후 튀김 옷을 입혀서 이제 뜨거운 기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생선 튀길 때처럼 기름이 많이 튀는 것이 특징. 맛있는 소리 내며 익어가는 굼벵이 튀김. 드디어 완성. 겉모습은 일반 튀김과 다를 바가 없는데. 야, 굼벵이 튀김 나왔다. 접시 놓기가 무섭게 돌진하는 젓가락들. 네, 좋아. 맛있다. 메뚜기 튀김 비슷해. 새우튀김 맛하고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주 맛있네요, 고소하고. 그런데 선뜻 먹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냥 먹으면 되는 거야? 맛있지? 네, 오늘 처음 먹어봤습니다. 굼벵이 자체를 또 처음 드시는 거예요? 네, 딱 먹어보니까 안에서 즙이 딱 터지는 게 어떤 사람들은 좀 이질감이 있을지 모르죠. 저는 그 즙 그 자체도 상당히 고소하고 좋습니다. 무조개 빨리빨리 튀겨와. 무조건 담게. 그게 말이야. 그런데 일행 중 한 사람이 튀김 하나를 집어들고 두리번거리기 시작하는데 아 누구 찾으십니까? 약용으로 많이 이제 사용했던 그 굼벵이 같은 경우도 한 70% 이상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고 또 필수 아미노산들이 많고 특히 이제 불포화 지방산도 이제 상당히 많은 편인데 아직까지 굼벵이는 약용으로 먹는 게 일반적이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한데 잘 말린 후 가루를 내는 것. 잘 갈린 군뱅이 가루를 살짝 불에 볶아주고 서늘한 곳에 식히면 군뱅이 가루 완성. 건강식품으로 이제 이 자체를 갖다가 찹쌀하고 섞어서 이제 우리 그 환으로 만든다든지 가루 그 자체로 티스푼으로 이제 한 스푼씩 먹고 물을 마시는 그런 쪽으로 먹는 겁니다 이게. 농장에서는 조금 색다르게 군뱅이 가루를 먹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어라? 김치찌개에 넣는 거예요 지금? 곰뱅이 가루를 국에 맛있으라고 탄 겁니다. 군뱅이 가루를 넣은 김치찌개 들어는 봤나요? 일반 김치찌개와 군뱅이 가루 김치찌개 맛 대결. 먼저 일반 김치찌개 시식. 입을 물로 헹궈내고 다음 군뱅이 가루 김치찌개 시식. 그 결과는 들깨가루 묵은 것 같이 아주 좋아요. 먹어본 사람만이 맛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 애들도 곰뱅이를 보이면은 잘 안 먹겠지만 이렇게 섞어가지고 조금씩 먹이면은 애기들한테도 상당히 건강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피부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다 좋은 것 같아요. 어머니 실례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피부가 되게 좋으세요? 49입니다. 우와, 그 곰뱅이 가루로 뭐 많이 드셔갖고 피부 좋아하시는. 글쎄요. 그랬는갑네요.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묶어도 올라 곰뱅이 하나씩 묶어도. 곤충 요리하면 동양에서는 중국을 따라갈 수가 없다. 중국에서 온 손님을 위한 이색 요리를 만든다기에 주방으로 들어가 봤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중국 요리 경력만 28년, 중국 요리 전문 요리사 장세영 씨. 여기 뭐 특별한 요리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예, 특별한 요리가 있죠. 어떤 요리예요? 곤충이에요. 재료는 여기가 있고요. 이걸로 이제 보양식을 만드는. 재료가 이거라고요? 예, 예. 물방개하고 애벌레. 애벌레인데? 예, 예. 뭘 만들어요? 애벌레는 만두로 만들고요. 물방개는 탕으로, 용설탕으로 갈 거예요. 그게 원래 있는 음식인가요? 예, 중국 대려의 아주 유명한 보양식이죠. 국내에서 물방개의 가격은 꽤 비싼 편. 먹기보다 애완용으로 키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오늘은 이 물방개로 중국 상해 요리인 용술탕을 재현한다. 물방개의 잡내를 없애줄 몇 가지 향이 강한 채소들이 부재료. 먼저 부글부글 끓는 물에 채소를 넣고 살아있는 싱싱한 물방개를 넣으면 되는데 이때 끓는 온도가 높아야 비린내를 없앨 수 있다고. 주 재료가 익숙하지 않을 뿐 요리 자체는 우리나라 맑은 매운탕과 비슷하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요리를 하신 이유는 뭡니까? 오늘은요 중국에서 친구가 와가지고. 중국 분인가요? 예, 중국 분이에요. 중국 본토 분이에요. 중국 본토에서는 곤충 요리가 많다고 그러죠. 유명하다고 그러죠. 이 곰뱅이도 자기가 중국에서 먹어봤다 그러는데 저가 이제 오늘 일부러 한번 또 저만의 요리를 해주고 싶어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국내엔 아직 없는 요리, 중국인 친구를 위해 주방장이 준비한 특별 요리 용술탕. 저희가 용술탕 나왔습니다. 친구에게 자랑스레 용술탕을 대접하는 장세영 주방장. 과연 친구 일행은 그 요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까? 중국에서 먹은 것보다 더 맛있습니까? 在大陆，我经常找这种东西吃，吃了这种东西，身体感到非常有劲，很好吃，最保养身体。以前在家乡吃的和这里比那里味道还要好，非常好吃。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요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 별 거부감 없이 요리를 먹는데 중국 요리점을 찾은 손님이라 중식 요리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것일까? 딱딱한 껍질을 까고 먹는 것까지 완벽하다. 어렸을 때 물방개를 많이 본 탓일까? 거리낌 없이 물방개를 먹는 중년층의 여성 손님들. 우리나라의 뭐랄까 맑은 국물 그런 맛이고요. 씹으면 씹을수록 약간 고소한 맛이 있더라고요 이게. 네, 민물 다슬기 같은 맛이 나면서 약간 떫은 맛도 비슷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걸 어렸을 때는 아마 구워 먹어본 적은 있어요. 이걸 구워 드셨다고요? 네. 왜냐면은 이게 모내기 할 때 되면 이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 많이 왜 아픈 애들 있죠. 허약한 애들한테 이거를 아마 잡아서 먹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걸 해준 적이 있어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다음은 딱정벌레인 흰 점박이 꽃무지 차례. 살아있는 싱싱한 딱정벌레를 기름에 바싹하게 튀긴다. 센 불에 각종 채소를 넣고 튀긴 딱정벌레를 기름에 함께 볶아주면 딱정벌레 채소볶음 요리 완성. 얼핏 보면 먹음직스러운 모습인데 단골 손님들 새로운 요리 시식에 조금은 진지한 표정. 오늘의 시식단은 새로운 요리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미식가들. 한 숟갈 넉넉히 떠서 맛을 보는데 그 맛은 어떤가요? 꼬스름하고 그 메뚜기 맛보다도 한 수 위 이게 맛이 아주 좋아요 이게. 네, 약간 라일락 꽃 향 있죠. 라일락 향기가 나요? 네, 라일락 향이 약간 나면서 내 생각에는 이걸 잡아서 집을 짜가지고 라일락 꽃 향수를 만들면 어떨까 그 생각까지 나거든요. 장세영 주방장이 준비한 마지막 곤충 요리는 바로 애벌레가 재료. 애벌레 만두 만들기 시작. 시작은 보통 만두 만드는 법이랑 비슷한데 다른 점은 바로 장수풍뎅이 애벌레가 고명. 샤오마의 만두인데요. 저는 약간 그걸 업그레이드를 해서 굼벵이를 위에다가 보양식으로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장수풍뎅이 애벌레보다는 작은 딱정벌레 애벌레가 재료. 중간에 애벌레를 넣고 새우와 함께 경단처럼 둥글게 뭉친다. 새우 찐 요리예요. 새우 찐 요리에다 이제 여기를 약간 업그레이드를 해서 굼벵이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오늘. 새우와 애벌레의 환상적인 만남. 애벌레 새우찜 요리. 이제 모양 흐트러지지 않게 조심스레 쪄내면 된다. 마지막으로 애벌레 요리와 어울릴 맛있는 소스 만들고 잘 익은 애벌레 요리 위에 뿌려주면 완성. 애벌레가 가운데 박힌 요리. 그 모양이 예쁘긴 하지만 이 요리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까? 요리를 들고 손님들에게 다가갔다. 혹시 이런 요리 보신 적 있어요? 요리를 보자마자 경악하는데 이거는 난 양념만 먹을 것 같아. 안에 건 안 먹고. 가에 있는 거요? 굼벵이라고 말하기 전에는 먹을 수 있었는데 말을 하니까 그걸 먹을 생각이었어요. 정녕 이 요리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까? 또 다른 손님을 찾아 나섰다. 탄식이 나오고 헛웃음만 나오는데 그래도 용감하게 도전! 중간에 만두 한번 드셔보시죠. 잘라갖고. 됐어요? 처음이니까 한번 먹어봤는데 이제는 안 먹어버리지. 이제 못 드시겠어요? 네. 아무나 한번 드셔보시죠. 아니 위에 거는 못 빼고. 위에 걸 드셔야 돼요. 그거 안 먹어. 위에 게 진짠데. 그거 아예. 큰 거는 뭐 터키 가야 되니까 뭐 풍토병 예방에 그거 먹어야 돼. 우리가 지금 남겨놨다니까. 뭔지 아세요 재료가? 제 생각에는 굼벵이 넣습니다 이거. 굼벵이 드셔보셨어요? 처음 먹어보는데요. 그는 과연 왕 애벌레 만두를 먹을 수 있을까? 일단 젓가락을 들었는데 와우, 먹는다. 괜찮으신 거죠? 맛있는 거죠? 저희는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원해서 드신 겁니다. 괜찮은데요? 담백하면서 만두 고유의 맛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예. 대체로 중장년층들은 곤충 요리에 대한 거부감이 적었는데 젊은이들은 어떨까? 리얼스토리 묘가 마련한 특별한 시식회. 약용 굼벵이로 만든 요리를 비롯해 몇 가지 곤충 요리를 젊은 층에게 권해보기로 했다. 먼저 재료가 곤충임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눈치챌 수밖에 없는데 모르는 요리에 쉽게 도전하지 않는 사람들. 일단 옆에 사람부터 먹여보기도 하고 용기 내 맛을 보는 사람도 생기는데 처음 보는 맛에 당혹스러운 급기야 뱉어내는 사람도 등장. 침착하게 요리를 먹는 한 여성. 요리 재료를 공개하면 어떨까? 굼벵이라고 먹을만 한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또 다른 여성도 시식 도전. 그녀가 먹은 것은 장수풍뎅이 애벌레 탕수. 맛이 어때요? 그냥 돼지고기랑요. 이건 돼지고기 맛 나고 이건 약간 생각? 곤충들이에요. 불안한 표정으로 시식을 하는 한 여성. 그러나 꼭꼭 씹어 천천히 맛을 의미하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다. 재료가 뭔지 눈치챈 것일까? 내당했는 거죠. 어떡해. 벌레 먹었어. 그리고 시식 테이블에 등장한 한 남자. 혜연이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데 곤충 요리임을 알고도 맛있게 잘 먹는다. 같이 온 친구는 보기만 해도 충격적인 듯. 아 맞아. 난 괜찮아. 야 털 있어. 그러지 마. 빨리 먹어. 음식 먹고 장난치는 거 아니야. 빨리 먹어. 시식 테이블에 올라온 모든 곤충 요리를 차례로 먹어보는데 이어 제작진은 숨겨놨던 왕 애벌레 만두까지 꺼냈는데 어떤 맛이에요? 만두 맛이요. 만두요? 네. 그 군뱅이 맛 안 나요? 전혀 안 나는데요. 간도 안 됐고. 이제는 곤충 요리에 대한 총평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이거는 이게 아주 최고의 걸작인 것 같네요. 만두가요? 네. 또 다른 20대 젊은이도 곤충 요리 도전에 나섰는데 미래 식량으로 괜찮습니까? 네, 맛있어요. 먹을 게 없을 땐 먹을 것 같은데요. 지금 먹을 게 맛있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돈 내고 사 먹자. 딱정벌레 요리에 손을 댄 사람은 여고생. 먹을 수 있겠어요? 괜찮아요? 맛있는데? 맛있는 건 함께 나누는 우정. 곤충 맛있어요. 리얼스토리 묘가 찾아간 한 대박 음식점. 그런데 이 많은 손님들 음식도 없이 하나같이 목만 축이고 있다. 해야 된다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얼마나 기다리시는 거예요? 30분요? 한편 주방에선 뭔가 대단한 음식이 준비되는 듯한데 그 재료 자세히 들여다보니 다름 아닌 살아있는 개구리 수십 마리다. 개구리가 워낙 비싸서요. 파는 사람이나 먹는 사람이나 좀 힘든 거죠.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도 없는 귀한 개구리. 과연 어떤 음식으로 탄생될지 그 요리법이 궁금한데 재료만큼이나 그 방법도 독특하다고. 너무 뜨거우면 개구리가 튀어나와요. 근데 너무 뜨겁지 않으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쫙 뻗어지죠. 다소 엽기적으로 보이는 개구리. 그러나 무, 배추, 양념장과 어우러진 개구리 조림은 스태미나식의 최고봉. 보통 일반 양념, 매운탕 양념 비슷하게 들어가요. 고가의 보양식 즐기기 위해 한 걸음에 달려온 사람들. 얼큰해 배는 개구리 조림에 온갖 시름을 다 잇는다는데 진짜 맛있겠어. 제정하시네 오늘. 아유. 8만 원 가격에 개구리는 고작 15마리. 통째로 올라온 요 개구리. 아무리 엽기적으로 보여도 첫 번째 개구리는 무조건 원샷 원킬. 개구리 보양식 앞에 체면은 없다. 기가 막혀. 작년에 여기 와서 몇 번 먹어봤는데 아주 맛있어요. 맛도 있고 밤에도 뜨겁고 괜찮아요. 네. 개구리로 즐기는 스태미나식. 그 두 번째 요리는 바삭바삭한 개구리 튀김. 먹고 또 먹고 그야말로 개구리 맛에 홀딱 빠진 사람들. 과연 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그 맛의 정체는 무엇일까? 진짜 맛있네. 이거 시골 맛이네 이거요. 아우 건강에는 뭐 헬스가 필요 없어. 운동이 필요 없어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뭐 충분하겠어.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다. 200도 안팎의 황토 불가마에서 첫 신고식을 치른 개구리 바베큐. 훈제처럼 노릇노릇 잘 구워진 개구리. 그 맛은 성공적일까? 맛이 어떠세요? 튀김보다 100배 나요. 튀김보다 더요? 진짜요? 농담 아니에요. 한번 먹어봐. 개발자 자체 평가로는 일단 합격. 그렇다면 실제 그 맛은? 개구리 바베큐. 제작진이 직접 시식해봤다. 조심스럽게 한입 베어문 제작진. 그런데 표정이 심상치 않다. 맛이 어때요? 그냥 맛있는데 이거. 닭고기 같은 그런 맛도 좀 나고요. 그냥 좀 생긴 것만 그렇지 맛은 괜찮은 것 같아요. 냉정한 시식 끝에 내려진 개구리 바비큐의 맛 평가. 일단 긍정적이다. 튀김보다 나은 것 같아요.
서울의 한 고급 뷔페 식당. 200여 가지의 메뉴 중에서도 유독 사람들에게 인기 만점의 음식이 있었으니 바로 요 개구리 뒷다리. 하지만 개구리 다리 준비해 주십시오. 개구리 다리 준비해 주세요. 많이 나가는 편이요. 주말이라 찾는 손님들 되게 많으세요. 일주일간 가장 바쁜 주말 저녁. 그 중에서도 스피드가 필요한 건 당근 개구리 요리다. 올리브 오일에다가 마늘 좀 하고 그다음에 허브 좀 해가지고 좀 마린을 간단하게 하고 있거든요. 양념 또한 웰빙식. 먼저 고소한 버터 두른 프라이팬에 개구리 뒷다리살을 굽고 바비큐 소스로 맛의 포인트를 완성하면 요리 끝. 개구리의 담백한 맛과 바베큐 소스의 그 새콤달콤한 맛이 잘 어우러져가지고 이제 완성됐습니다. 이게 바로 바비큐 소스를 이용한 개구리 뒷다리살 요리. 색감까지 더해 한눈에도 꽤 먹음직스러워 보인다. 개구리 나왔습니다. 아예 줄까지 서서 개구리 요리를 기다린 손님들. 이번에도 세팅데이가 무섭게 시선 집중 관심을 받는데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는 개구리 요리. 음식을 찾는 연령대 또한 다양하다. 지금 무슨 요리인지 알아요 이거? 이거요? 개구리 요리. 안 징그러워요?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요. 그렇다면 바비큐 소스의 개구리 뒷다리 맛은? 맛있는데요. 맛있어요? 네. 무슨 맛이에요? 그냥 고기 맛. 서양식의 달콤새콤한 소스에 적당히 버무려진 개구리 뒷다리 맛. 아이들과 젊은이들도 한눈에 매료되는데 고기 같아요. 맛있어. 아주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최고예요. 우한 애정을 과시한 이들이 있었으니 옛날 간식으로 개구리를 즐겼던 어르신들. 먹거리가 없고 못 살리는 시절이라 이걸 소금 쳐가지고 석쇠에 구워서들 이렇게 먹었다고. 석쇠에 구워서 옛날 생각이 납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맛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개구리. 그 맛에 대한 인식은 어떨까? 먼저 남성들의 의견은? 이상해요. 자극적이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뭐예요? 좀 궁금한데 생긴 게? 개구리예요. 고소하네요. 고소해요? 네. 이게 개구리 뒷다리예요 재료. 저 개구리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 하나 더 주세요. 생각보다 개구리에 대해 호의적인 남성들. 개구리 요리에 대한 여성들의 반응은 어떨까? 맛있어요. 맛있어요? 메뚜기 뒷다리 같아요. 메뚜기 뒷다리는 드셔보셨어요? 네. 조개 맛. 조개 맛 나요? 네. 조개 맛살? 닭고기 맛 나는데? 이게 개구리 뒷다리예요. 벌레 다리 같은데? 새 다리 같은 거. 맛이 어떠냐? 맛이 어때요? 맛은 그냥 치킨 맛이에요. 맛있어요. 치킨 맛있어요? 네. 이거 사실 개구리예요. 얘기를 해줘야죠. 맛있다. 맛있어요? 모르겠어요. 해주세요. 개구리 뒷다리예요.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아직은 개구리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우리나라 여성들.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황족 여성들이 즐겨 먹던 인기 보양식이 바로 개구리. 또 그 전통은 지금까지도 베트남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리얼스토리 묘는 실제 베트남 사람들이 즐겨 찾는다는 베트남 음식점을 찾았다. 개구리 뒷다리살을 이용한 볶음 요리가 메뉴 중 가장 많이 팔리는 인기 요리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가루예요? 카레. 밀가루 카레. 카레 가루예요? 네. 개구리 뒷다리살을 먼저 볶은 뒤 갖은 야채로 또 한 번 볶아주면 개구리 뒷다리살 볶음이 완성. 섞는 재료에 따라 다양한 요리들이 나온다고. 바나나하고 볶음 야채 같이. 머나먼 타역에서 개구리를 맛보기 위해 음식점을 찾는 베트남 사람들. 그 중에서도 역시 여성 고객이 눈에 띄었는데 장어가 베트남 남자의 최고 보양식이라면 여성에겐 개구리가 최고의 보양식이란다.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베트남 여성들의 또 다른 음식 주문. 이번엔 또 어떤 음식일까? 생선하고 고추 볶음이요. 베트남에서 직접 공수한 고추 양념에 갖가지 야채 그리고 육수까지 끓여내며 주문한 요리를 준비하는 베트남 요리사. 국물 따로 고명 따로 그릇에 얹어내는데 국물이 보글보글 얼큰하게 끓어오르자 마지막으로 고명과 개구리 뒷다리살을 집어넣는데
이 음식이 바로 베트남식 개구리 샤브샤브 요리. Mời cả nhà dùng nha. 이 샤브샤브 역시 베트남 여성들이 즐겨 먹는 개구리 요리 중 하나라고. 그렇다면 한국인의 입맛에도 맞을까? 그거랑 비교할 맛이 있으려나? 좀 더 먹어보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처럼 개구리를 즐기는 데는 바로 고단백질의 영향 때문인데 한의학적으로 개구리는 성질이 차기 때문에 몸 안에 있는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여성에게 있어서는 냉대화를 치료해 줄 수가 있고 남성에게서는 생식기에 생기는 습낭을 제거해 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폐에 작용을 해서 기관지 천식이라든지 기침을 가라앉히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엔 고가의 고급 보양식이라는 인식까지 생기면서 개구리는 그야말로 금값. 없어서 못 판다는 개구리. 개구리의 현주소를 알아보기 위해 개구리 양식장에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다. 강원도 산속 깊숙이 들어가서야 겨우 찾아낸 개구리 양식장. 이거 뭐야 이거 위에는? 대망. 새 들어오면 안 되잖아. 예? 새가 들어오면 아. 새가 잡아먹잖아. 그물망과 울타리까지 설치된 양식장. 천적과 도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비밀리에 운영 중이다. 사장님 근데 여기가 개구리 양식장이 맞아요? 예, 맞습니다. 개구리가 안 보이는데 하나도? 아, 지금은 이제 개구리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구석구석에 다. 아닌 게 아니라 돌 하나만 치워도 떼지어 있는 게 바로 개구리들. 긴 동명기를 지나 산란기를 맞이한 양식 개구리들은 요즘 그 움직임이 어느 때보다 왕성하다. 이곳에 개구리가 몇 마리나 돼요? 그건 기억도 못할 정도로 수없이 많겠지. 요즘은 알에서 태어난 올챙이들이 집중 관리 대상이라고 하는데 이렇듯 번식력 또한 왕성해 농가의 높은 수익을 챙겨주며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개구리 양식. 그냥 쉽게 해서 500kg만 팔아도 5천만 원이야. 500kg만 팔아도. 나 같은 경우는 한 1톤은 파니까. 개구리 1톤 계산해보면 1억이다. 제가 알기로는 뭐 강릉에 뭐 4,000평에 40만 마리를 키운다는데 없어서 못 판대요. 그것도. 1kg에 40마리 정도 들어간다며요. 예. 근데 40만 마리면은 10톤. 대체 얼마 10톤이요? 예. 인근의 한 양식장에서는 연 매출 10억을 자랑한단다. 그만큼 찾는 사람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없어 못 파니까. 벌써 다 떨어진 지 오래됐어요. 개구리는요. 우리가 여름까지 먹을 수 있는 개구리가 안 돼. 겨울에 다 팔았잖아요. 여름까지 갈 수 있는 개구리가 없어. 그렇다면 그 많은 개구리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판로가 궁금하다. 이거는 못 사는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비싸서. 이 강남이나 이런 데서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나 구입해서 먹고. 사시사철 각종 보양식으로 넘쳐나는 건강원의 사정은 어떨까? 이곳 역시 개구리는 없어서 못 파는 고가의 보양식일까? 취재진은 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 운동을 시키는 그 부모들이 일단은 이 다른 그 보양식보다도 이 개구리들을 많이 찾고 하여간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찾고 그 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한 이곳 역시 주 고객은 강남의 부자들. 때문에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개구리의 물량은 1년 내내 언제나 부족한 실정이라는데 가격이 얼마 정도예요? 값은 10kg 약을 내렸을 때 120에서 한 140만 원 정도 보시면 돼요. 이렇듯 수요가 늘면서 천정부지로 치솟은 개구리 매매가 야생 개구리까지 잡아들이며 웃돈에 거래되고 있는데 요새 개구리 밀렵은 거의 영업적으로 삭설이 하다시피 그렇게 포획을 하고 있어요. 대규모 통발 설치로 야생 개구리를 수거 불법 거래되고 있는 사례도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는데 야생 동식물 보호법 69조에 의해 가지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개구리로 살만 난다는 특별한 마을도 있다. 사방으로 뛰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사뭇 동심으로 돌아간 듯 보이는데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지금? 개구리 잡고 있잖아. 이거 보면 몰라 그래 이거? 응? 개구리가 귀해지자 마을이 나서서 개구리 양식을 하고 서로의 건강을 챙기기 시작했다는 것. 우리가 좋기 때문에 우리 시시때때로 이렇게 와서 맞춰서 먹고 그래요. 마을 주민들이 정성스레 키운 개구리. 기력이 쇠약해진 어르신들에겐 이만한 보양식이 따로 없는데 아유 맛있다. 아유 맛있다.
게다가 사라져가는 시골 인심도 동달아 얻었다는 마을 주민들. 마을을 찾은 손님들에게 개구리 보양식을 아낌없이 대접하고 있다. 하나. 싫어. 안 먹어. 안 먹어요. 아, 이래 종으로 안 먹으래. 먹어. 아유, 참 맛있다. 이거 한번 먹어보면 안 먹으면 못 견딘다고 이게. 이렇게 개구리 잡는 날에는 마을엔 어김없이 잔치가 열린다. 개구리로 모든 주민이 활력을 얻었다. 삼대가 함께 모여 사는 임흥식 씨 가족. 개구리 없인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개구리 마니아 가족이다. 저희 집 개구리 보여달라고요? 그 개구리 그 다리 저기 지금 있는데 개구리. 예. 개구리들이 1년 내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겨울에 그 농장에서 구입을 해다가 놨다가 1년 내에 이 8개월 된 아기까지 온 가족이 진짜 개구리 마니아일까? 일단 모든 음식에 개구리가 들어가는 마니아 가족. 예. 개구리 튀김은 가족들의 오후 간식. 마니아 가족답게 개구리 튀김은 금세 동인하고 아기 역시 잘 받아먹는다. 이거 개구리 감치 듯하네. 너무 잘 먹어서 맛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자 이번엔 아껴둔 개구리를 꺼내 통째로 세척 찌개를 준비하는데 지금 개구리 전골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골을 만들면은 술안주 또는 그 밥을 먹을 때 반찬으로도 먹습니다. 개구리만큼은 가족을 위해 손수 요리를 준비한다는 아버지.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 푸짐해 보이는 개구리 전골. 그리고 어린 손자를 위한 할아버지의 특별 개구리 이유식 개구리죽. 맛있겠다. 이거 태근이가 먹지 말고 내가 먹으면 안 돼? 안 되지. 우리 손주 건데. 오늘 메인 요리 나가십니다. 이거야말로 진정 개구리 반찬. 자, 우리 사이 앞놈으로 우리 딸은 손놈만. 왜? 나도 앞놈이 좋은데. 오랜만에 통으로 끓인 개구리 전골이 반찬으로 나오자 가족들의 식사 시간은 그야말로 조용해진다. 어떠세요? 되게 맛있는데요? 네, 말을 틈도 없이 자꾸 젓가락이 가네요. 8개월 젖먹이 아기도 개구리 이유식으로 저녁 해결. 맛있어? 맛있나 본데? 맛있어요? 아유 맛있어요. 맛있어.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다. 자, 민서방. 예. 그 숨겨놓은 우리 비밀 무기 좀 갖고 오지. 과연 비밀 무기의 정체는? 알로 만든 술이요. 비밀스럽게 해서 먹는 술인데 그 총각들은 모를 겁니다. 집안 남자들끼리만 챙겨 먹는다는 개구리 알주. 서로의 스태미너를 위해 건배. 개구리는 우리 가족의 비. 안 먹어본 사람이 더 많다. 자라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 식당 부엌 앞을 기웃거리는 두 여자. 이유는 오늘 먹을 자라가 궁금하기 때문. 이것이 오늘의 재료 자라다. 음식 재료로 놓여있는 자라의 기괴한 모습에 놀라는데 징그러워요. 더 먹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맛있게 생긴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못 먹어본 사람이 하는 이야기일 뿐. 41살의 동갑내기 절친한 부부 두 쌍. 그들이 오늘 이곳을 방문한 목적은 바로 이것 자라를 먹기 위해서다. 일단 자라를 놓고 어떻게 먹어야 할지 의견이 분분한데 네, 콩깍지를 떼야 되거든요.
콩을 이렇게 따서요. 찢어서 한번 맛을 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머리부터 저는 먹고 싶어요. 다리 부분이 맛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슴 앞에 살이요. 안에. 아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막 하얀 속살이 있을 것 같은데. 고민은 그만. 이제 젓가락을 들자. 한번 뒤집어 보세요. 살짝. 나는 다리부터. 이렇게. 자라 요리 먹기 첫 번째, 등껍데기부터 벗긴다. 자, 긴장들 푸시고 이제 먹기 시작해 볼까? 자라가 징그럽다던 그녀의 선택은 첫 선택부터 과감하게 자라 다리를. 다들 잘들 드시네. 더 먹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과연 지금은? 처음 자라를 봤을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 징그럽다던 자라, 그렇게 맛있나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오, 갑자기 확 달라지시네요. 어떤 맛이에요? 닭고기 맛. 닭고기 맛. 네. 담백해요. 소 도가니 먹는 기분인 것 같아요. 맛있어요. 소 도가니 맛. 네, 부드럽고 녹는 것 같아요. 조금 등껍질 쪽은. 뭐 소고기나 돼지고기 그런 복합체라고 할까? 그건 따라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먹고 나니 기운이 푹나요. 제작진에게 날아든 희소식. 숨기에 달인 자라를 마음껏 볼 수 있다는데. 아니 그런데 자라는 안 보이고 호미질만 분주한 아주머니들 뿐. 믿을 수 없는 풍경 발견. 땅에서 자라를 캐다. 오늘이 바로 1년에 딱 한 번 있는 보기 귀한 풍경이 벌어지는 날. 1년 키운 자라를 분류하는 날이다. 한 번 문 건 절대 놓지 않는 고집에 자라 목만 늘어난다. 사람들의 관심에 당혹스러운 자라들. 이렇게 자라를 귀찮게 하는 것도 1년에 딱 하루. 이유는 간단하다. 이걸 지금 크기별로 분류를 하는데요. 그 자라가 한 1년 정도 생육하게 되면 조금 적게 크는 것도 있고 많이 크는 것도 있습니다. 일종의 그 치임을 방지하는 거죠. 분류를 해 주어야만 작은 자라들도 잘 자랄 수 있다.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 자라들은 그물에 걸려 올라온다. 상태는 최상급. 무게는 얼마나 될까? 그리고 가격은? 5,7에 30원, 8만 원? 8만 원. 이야, 한 마리. 1년에 한 10톤 정도? 10톤? 10톤이면? 뭐 10톤 정도면 한 5억. 1년에 5억이란다. 물었다 하면 놓지 않는다는 힘겨루기의 달인 자라. 그런 자라를 놓고 만든 엑기스. 2달 채 못 되는 복용량이 무려 60만 원에 달한다. 오직 자라의 머리로만 만든다는 자라 튀김. 자라 튀김 한 접시에 들어간 것은 무수히 많은 자라들의 머리. 별미 중에 별미로 맛볼 수 있다. 이 자라를 키우기 전에는 제가 기미가 얼굴에 온통 다 있었어요. 이 자라를 먹으면서부터서 어느 사이 없어지고 다 없어지고 이거 피부가 굉장히 잡티도 없이 깨끗하다고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라로 인해 생긴 피부 자신감? 제가 50대 초반인데요. 30대 후반, 중후반으로 다 봐요. 그 다음 선보일 자라 요리는 알이 꽉 들어차 있는 암컷 자라로 만들 통자라찜. 각종 약재들이 자라 등껍질 안으로 들어가는데 통째로 넣고 약 30분간 푹 익히고 나면 먹음직스러운 통자라찜 완성. 손님들이 선택한 가장 맛있는 부위는 바로 자라 등껍질. 자라 제대로 먹을 줄 아는 손님들을 위해 아주머니가 무언가를 꺼내시는데 이거예요. 이게 뭘까? 자라 알술.
아, 이게 자라 알주예요? 예예. 귀한 손님이 올 때만 조금씩 내놓는다는 귀한 술. 좋으세요? 아유 좋네 이거. 아니 좀 작았으면 좋겠는데 이거 야 있는 것만이라도 좀 팔면 안 돼요? 아 이거는 믿을 수가 없어. 먹으면 먹을수록 빠져들 수밖에 없는 자라 요리의 매력. 국내에서 특별한 자라 요리를 찾기란 쉽지 않은데 수소문에서 찾아간 그곳. 어서 오세요. 우리 집은 그 자라를 그 부위별로 해서 코스 요리로 내고 있습니다. 코스 요리요? 네. 자라를 코스로 즐긴다. 모든 부위를 활용하는 코스 요리에서는 살아있는 자라가 필수. 먼저 찜부터 준비한다. 자라와 잘 어울리는 약재들을 넣고 자라에 충분히 약재가 스며들 수 있게 함께 끓여주면 그 자체로 요리가 된다. 그리고 이어지는 해체 작업. 간 부위를 따로 빼서 썰어주고 내장은 썰어서 파와 함께 무친다. 자라 혈입니다. 간단히 뭐 표현하면 자라 피인데, 네, 요게 전수 받으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그러면? 제 300만 원입니다. 전수 요리법을 전수 받는데도 비용이 그렇게 드나요? 그럼요. 부추와 각종 야채들. 다음에 준비하는 요리는 자라를 다져서 넣은 자라 만두. 아이들서부터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 드실 수 있게 하려면은 자라를 부위별로 파트 그 각 그 특색 있는 맛을 살려서 이렇게 해놓는 게 먹기도 편하고 영양도 더 있고. 드디어 자라 요리 총집합.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메인 요리의 자라찜, 에피타이저인 자라죽과 자라곰탕, 자라피와 꿀에 절인 자라알, 자라 간 요리, 자라 내장 무침. 자, 이제 모두 나왔으니 드셔보시죠. 맛있네. 진짜 맛있지. 놓은 모양도 예쁘고. 자라 요리에 감탄사 연발하는 부부. 기분 좋게 식사를 이어가는데 꿀에 절인 자라알도 룩. 내가 오늘 왕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네요. 정말 아주 좋은 음식이고 좋은 경험입니다. 처음 먹는 자라 요리지만 단번에 합격점. 마지막으로 등장한 것은 자라 만두 전골. 자라가 부담스러운 사람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게 장점. 자라 요리로 행복한 시간이다. 마지막으로 자라에 대해 오래도록 연구해온 이재선 씨를 만나기 위해 논산의 한 자라 농장을 찾았다. 자라에 빠진 후 해외를 다니며 자라에 대해 공부한 일명 자라 박사인데 자라 관련 많은 제품들을 수집해두고 있었다. 저 밀버스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와 달리 자라 음료부터 자라 차, 자라 양념 등 꽤 다양한 개발을 했는데 중국 사람들은 자라 음식을 최고로 치거든. 그래서 제일 고급으로 치는데 한국에서는 아직은 조금 사람들이 인식이 조금 부족해. 자라 요리를 모르신다고요? 이래도 모르시겠습니까? 알면 알수록 빠져드는 자라 요리의 묘한 매력. 건강한 비밀 자라 요리. 고맙습니다, 자라.